앞서 집중진단에서 LH 투기 사태를 짚어봤는데요. 부동산 대책이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또 분양이라는 말이 나오는 정도로 이 청약제도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이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인데요. 김 소장은 중대범죄수사청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권에도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와 금융감독위원장을 지낸 김 소장 모시고 현안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더미래연구소장님으로 돼 있는데요. 네네. 더미래연구소가 좀 어떤 걸 하는 건가요? 예, 더미래연구소는 19대 예.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출연을 해서 만든 연구소인데요. 네. 출연은 의원들이 했습니다만 그 연구소 자체는 민간 독립 연구소로서요. 네. 주로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주로 다루는 연구소입니다. 네. 사회경제연구소를 다루다 보니까 최근 현안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그렇죠. 네. 의견을 좀 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우리 LH 투기 사태를 얘기했는데 소장님 보시기에 LH 투기 직원들의 투기 사태 네. 뭐 근본적인 원인이랄까 어떤 게 문제라고 혹시 보십니까? 예, 국민들께서 많이 상처를 받으실 네. 만큼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를 개인들의 탐욕, 일탈로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뭐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가장 큰 재테크의 수단이 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LH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가 지금 이 분양 아파트 공급을 거의 전적으로 지금 공공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들이 무슨 그 토지 보상금을 노려서 투기를 했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토지를 갖고 있으면 우선 분양권을 가져서 아파트 분양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네. 분양권을 받으면 더구나 지금은 분양가 상한제를 하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그냥 그 분양권 받는 것만으로도 시세 차익이 생기는 네.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렇게 LH를 통해서 국가가 더 이상 이런 분양 아파트 공급을 해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투기 유혹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분양 아파트 공급은 민간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오히려 서민의 주거권 관련된 공공임대 주택 공급에 주력하는 형태로 아예 주택 정책을 근본적으로 한번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LH가 원래 서민을 위한 그런 공공임대를 주로 해야 되는 거고 실제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그 주택 공급이 예. 부족하던 시절에 예. 정부가 그걸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LH 가, 원래는 예. 토지공사가 따로 있고 대한주택공사 두 개가 따로 있다가 그렇죠. 이명박 정부 때 네. 이걸 합쳐서 지금 LH공사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택 보급률이 이미 104%로 보급률 자체는 이미 100%를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 주택 공급이 부족했던 시절에 정부가 나서서 공공 분양을 해왔던 이런 공급 시스템, 그것을 위한 LH 공사 같은 이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할 거냐, 아예 근본적으로 그걸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가 그런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조금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네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좀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사 부동산 대책이 사실은 LH 등이 주도하는 공공 개발이거든요. 네, 네, 네. 이 부동산 대책이 순항할 수 있을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저는 이사 대책 발표됐을 때도 이게 국토부 계획인지 LH 사업 계획인지가 좀 헷갈리는 그런 예, 측면도 있고 그래요? 이게 제2의 뉴타운이 될 위험성도 있어 보여서 조금 우려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정책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네. 때문에 비록 국민들께서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정부가 발표한 이런 정책을 뒤집는 것은 저는 정책의 신뢰성 이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한데 제가 시청자분들께 얘기하시면 정부 관계자나 이런 분들이 뭐 엄벌, 철저 조사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저는 그 실효성에 대해서 상당한 회의가 있습니다. 실효성이라는 왜냐하면 건 처벌의 실효성? 그러니까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가지고 이런 투기를 행위를 한 경우에 뭐 처벌 환수한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이라고 하는 그 좁은 범위에 해당하는 케이스를 과연 작발할 수 있겠느냐. 이번 문제된 게 과연 거기에 해당되겠느냐? 그렇죠. 네네. 그러려면 이제 뭐 자본시장법 얘기를 많이들 네. 얘기를 합니다만 미공개 정보의 이용에 의한 예. 어떤 주식 취득 이런 경우도 아주 구체적인 물증이 나오고 그 취득한 시점이 주가에 있어서의 미공개 정보가 주식에 반영되기 직전이라든가 이런 이제 소위 시점과 인과관계에 긴밀한 인과관계가 있어서의 있어야 네, 된다는 이런 것들이 얘기죠? 발견돼야 되는데 아마
LH공사 직원들은 나는 직접 몰랐다. 나는 그 해당 부서의 직원이 아니다. 이래 버리면 분위기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 해당 부서 직원으로부터 그것을 들었다는 걸 입증해야 되거든요. 검찰이. 과연 그게 쉬울까? 이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번 조사가 잘못하면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태산 명동에 또 서일필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좀 하시네요. 예. 네. 자, 우리 김규식 소장님께서 좀 오늘 오셔서 저희들이 좀 듣고 싶었던 게 분양제도의 문제점. 네. 굉장히 분양제도 현재 문제가 많다. 뭐 로또 분양이다 하는데 어떤 게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분양하면 모두에게 다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지만요. 예. 지금 LH가 하는 이런 이제 공공 분양은 사실은 일반 분양은 15%밖에 안 되고 85%는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만 주는 특별 공급 물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혼부부라든가 다자녀라든가 노부모를 부양한다든가 기관에서 추천했다든가 이런 분들만 분양을 받을 수 있고요. 민간 일반 분양의 경우에도 평균 한 52%가 특별 공급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 서민들은 15% 공공은 15% 민간은 한 50%도 안 되는 그 분양에 이제 그 당첨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그렇죠. 당첨이 돼야 되니까 이게 이제 로또 분양 얘기가 수백 대 일, 수천 대 나오는 이랍니다. 거고 네. 더군다나 이 제도 자체가 40, 50대 오랜 기간 장기 무주택자였던 분들에게는 거의 뭐 로또보다도 더한 아예 분양 1순위를 갖고 있어도 청약통장 1순위를 갖고 있어도 분양을 받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제도로 지금 되어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40, 문제인 거죠. 50대 무주택자에게 너무 불리하다. 그렇죠. 그런 거죠? 지금은 이제 신혼부부들이라고 하면 이제 지금 보통 결혼을 남자 여성 다 네. 30대 초반에 결혼하고요. 신혼부부의 요건이 결혼 후 7년이니까 신혼부부 특별 분양이라는 건 결국 30대를 겨냥해서 하는 건데요. 사실은 생애 주기로 보면 우리 앵커께서도 그렇지만 사실 결혼을 하고 30대에는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좀 저축해가지고 나중에 전세 집을 사기 살다가 이제 위해서 집을 사기 위한 허리띠를 돈을 졸라매는 모아대던 기간. 시기인 네. 거고요. 사실은 정말로 집이 필요한 거는 애들이 이제 학교 가기 시작해서 이사 좀 그만 다니고 애가 같은 학교에서 계속 다닐 수 있게 되려면 40대, 50대가 사실은 주택 분양의 수요가 훨씬 많고 또 50대를 지나면 사실은 이제 경제 활동이 끝나니까 집을 살 기회도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40, 50대 장기 무주택자야말로 30대 신혼부부보다 훨씬 더 주택 분양의 필요성이 높은데 그 신혼부부에게 너무 많은 물량이 과다 갖고 있는 거예요. 물량이 배정된다. 그걸 고쳐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신혼부부에게는 지금 30%에 이르는 특별 공급 물량이 배정되고 있고요. 예. 또 생애 주택 그 생애 최초 주택 물량에서 25%도 지금 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거에 비해서 40, 50대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특별 공급 물량이 없고 그 특별 공급 물량 다 빠진 거를 갖고 로또 당첨 받듯이 지금 경쟁해야 되니까 오히려 생애 주기로 보면 40, 50대들을 상대로 한 일반 분양을 늘려야 되고요. 늘려야 된다. 무엇보다 30대 신혼부부 안에서도 계층 간 형평성이 있습니다. 지금 소득 계층 간에. 그렇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평대 초반 아파트도 지금 분양가가 6억대가 넘고요. 그렇죠. 30평대 초반 가장 있는 건 9억대가 넘거든요. 분양가 상한제를 해도. 그런데 우리 지금 30대 평균 그 임금 근로자의 평균 월 소득이 286만 원입니다. 연봉 3천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원래 분양을 받으면 3년 안에 잔금 다 치러야 되고요.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8억 정도 된다. 그러면 지금 그 불가능하겠네요. DTI 네. LTV 규제로 인해서 지금 대출 받을 수 있는 게 불과 한 3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3년 안에 4억, 5억을 마련할 수 있는 30대 신혼부부가 얼마나 되겠냐. 결국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대기업이나 금융기관 같은 고임금 업종에 고소득 종사하는 계층에만 그런 혜택이 간다. 집중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된다. 30대 청년들 안에서도 있는 집 애들이거나 아니면 고소득층에게만 이 분양 기회가 실질적인 거지 중소기업 다니는 청년 신혼부부에게는 그건 사실은 정말 엄두를 낼 수 엄두를 없는 거 낼수 없는 아니냐. 그런 그런 점에서도 거니까. 이 신혼부부 특별 공급 제도라고 하는 게 세대적으로 보면 30대, 그 30대 안에서도 계층적으로 보면 최상위 10% 계층에게만 혜택이 집중된다. 집중되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아닌 분들을 위해서 이 물량을 좀 줄이고 4050의 무주택자 일반 공급 물량을 늘려서 늘려야 된다. 4050의 장기 무주택자. 근데 주택 마련의 필요는 훨씬 더 절실한 이분들이 분양받을 기회를 늘리는 방식으로
분양제도를 변경해줘야 된다는 거죠. 또 이 다자녀의 혜택이 집중되는 거, 자녀가 많은 혜택이 네네네. 집중되는 것도 고쳐야 된다는 말씀을 그렇죠. 하셨는데 왜 그런가요? 지금 이제 일반 분양을 하더라도요, 네. 그냥 똑같이 경쟁하는 게 아니고요, 가점 제도를 합니다. 예. 그 가점에서 제일 높은 게 부양 가족 수가 많을수록 가장 중요한 이제 예. 배점을 받게 되는데 네. 쉽게 얘기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 아파트 당첨을 받으려면 61점 정도를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납입 기간이라든가 무주택 기간에서 만점을 받아도 네. 2인 가구 이하는 아예 그 점수를 채울 수 없어서 아예 분양받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1, 2인 가구가 합쳐서 우리 집 전체 가구의 58%가 되고요. 네. 앞으로 한 15년만 지나면 네. 전체 가구의 73%가 1, 2인 가구입니다. 대신 4인 가구는 앞으로 8% 수준으로 줄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늘어나는 1, 2인 가구는 현재 분양제도하에서는 아예 서울에서는 분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분양 가족수 때문에. 이 제도에는 이제 저출산을 어떻게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애들 많은 데에 좀 혜택을 주자는 취지인데 실제로는 애들이 없다. 1, 2인 가구다. 지금 이게 이제 이 부양 가족 수에 배점을 주는 이 제도를 도입한 지가 14년 됐는데요. 네. 14년 동안 그러면 이제 출산율이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숫자는 모르기는 지금 지금 뭐 세계 최저입니다. 그거. 지금 세계 최저로 예, 지금 예. 떨어졌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부양 가족 수의 배점을 높게 줘서 출산을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효과는 없고 지금 연구 결과에 의하면 소득이 높을수록 애를 많이 낳거든요. 결국은 다자녀를 둘 수 있는 고소득 계층에게만 이것도 고소득 계층의 혜택이 이만 혜택이 갈 집중된다. 뿐이지 없는 집에서는 애를 하나밖에 이상 낳지를 못하고요. 최근에는 또 이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부모 중에 한 분은 혼자 살고 네. 그 엄마나 아빠가 애를 하나 데리고 살면은 다 3인 가구가 한 1인 가구가 2인 가구로 이게 분화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분양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자녀 혜택이 출산을 늘리는데 전혀 효과가 없고. 효과가 없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혜택을 줄여야 된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 2인 가구들에게도 분양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그 분양제도의 변경이 필요한 거죠. 좀 설득력이 있게 들립니다. 그래서 네.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30대에게는 저렴하고 다양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해서 공공임대를 네, 안정적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그 공공임대 살면서 내 집 마련할 기회를 주고 예. 그래서 이제 공공임대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가고 40, 50대들에게 이 분양의 기회를 좀 집중적으로 주는 형태로 하는 게 예. 우리 생애 주기상 맞고 또 이 계층 간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다. 저는 그렇게 네. 보는 거죠. 시급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네네. 저희 금융감독원장을 좀 짧게 네네. 지내셨는데 요즘 금감원이 라인펀드다, 옵티머스 펀드다 해서 상당히 부실관리 논란이 많잖아요. 네, 안타깝습니다. 근데 금융감독을 이렇게 이제 떠난 지가 조금 되셨지만 네네.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금융감독원? 사실은 이제 그 한편에서 좀 과도한 비판이 있는 게 이제 그 사실은 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2015년도에 금융위가 규제를 완화하면서 사후 감독의 권한과 관련해서 금감원의 권한을 제대로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사후 감독 보니까 권한을? 금감원이 사후 감독을 제대로 못한 측면이 있어서 이건 제도적인 한계가 있고 금융위에 오히려 책임이 있는데 금감원이 좀 과도하게 비판을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금감원장 출신이라고 옹호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저는 잘했다고 보지 않는 이유는 적어도 재작년 2019년도에 그 라임 사태가 예. 벌어진 다음에는 그 금융위에서도 이제 행정 권한을 위임해서 조사를 하게 했거든요. 그때는 최소한 신속하게 조치해서 이거에 대해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지나치게 너무 일반적인 사건과 마찬가지로 통상의 절차로 그냥 하다 보니 신속하고 엄정한 대처를 못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금감원도 네. 비판받는 건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 출연해서 분양제도 시급한 개선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